네, 이어서 지난 9년간 칠곡 인문학마을을 함께했던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의 담당 행정팀 김영현 유알아트 전 대표님과 사단법인 인디공허삼의 이창원 대표님, 그리고 전현직 칠곡 인문학마을 협의회 신현우, 이영석, 이준식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학마을의 인디공허삼 마을문화팀장 이유미입니다. 네, 오늘 제가 뒷순서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꼬꼬마 시절일 때부터 봐왔던 우리 선배님들이나 주민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떨리고 걱정이 되지만,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궁금해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9년 동안 함께 인문학마을에 해주셨던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주민들을 대표하셨던 우리 협의 회장님들, 그리고 담당했던 두 분의 이제 행정분들까지 해가지고 모두 한 자리에 모으기까지 제가 뒤에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네. 굉장히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참석, 아까 인사를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신현우 회장님부터 이제 인문학 안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오늘 인사하시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자기 소개, 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를 몇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대요. 뭐 30, 40대는 유수와 같고 50대는 주마등 같고 60, 70대 되면은 화살 같다고, 쏜살 같다고.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벌써 10년? 아, 그렇구나. 상당히 빨리 갔습니다. 위에 돌아보면은 했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쪽 곁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중심을 못 잡겠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2013년부터 초대 칠곡 인문학마을 협의 회장님을 이제 맡아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이영석 전 회장님,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기소개. 네. 네, 이영석입니다. 저도 2014년부터 이제 인문학마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갔습니다. 제가 칠곡 인문학마을 협의회장 자리 내놓은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갔고요. 시간은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칠곡 인문학마을을 대표해 주시는 우리 이준식 회장님. 예, 이번 생에 처음으로 회장직을 맡은 이준식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한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농담으로 10년째 승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마을 기자에서 사업반장에서 지금 이제 19년 만에 회장을 맡으셨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는데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 네, 우리 인문학마을을 앞에 평생학습부터 인문학마을까지 거의 한 자리에서 이제 18년을 자리해 주셨던 농업경영 과장님이신 지선영 과장님, 네,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선영입니다. 인문학마을 식구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서 막 울고 어깨 두들려주던 이재선영 회장님이 이제 3년이 또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 정말 빠르기도 했지만 또 인문학 식구들도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문학 사업이 자꾸 잘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는 기회가 되어서 더 기쁩니다.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뒤에 3년 정도 우리 칠곡 인문학마을 협의회 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주신 우리 한선혁 계장님. 네. 네, 3년에서 세 번째 오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처음인데 복귀도 하고 예전에 제가 몰랐던 것들을 들어보고 또 우리 내년 새로운 10년들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또 이야기해 주셨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자리해 주신 걸 사실
소개를 좀 부족했는데 2013년도부터 칠곡 인문학 마을을 한 3년 정도 함께 해주시면서 칠곡 인문학 마을의 현재 구조를 전체 다 설계를 해주셨던 우리 유아라트의 대표님, 지금은 이제 유아라트의 전 대표님으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영문 원장님 아니시고,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붙는 이름은 다 전이에요. 지금은 저기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에서 옛날 집을 사갖고 수리하고 있고 어제까지도 막 하다가 부랴부랴 씻고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그 동네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데요. 요즘 동네 분들이 계속 우리 집 마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세요. 제가 어디 가나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나가다 이제는 원래 골목이 있는데 골목을 안 지나가 우리 집 마당을 해서 이렇게 지나다니시는데 관심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았고 항상 먹을 걸 놔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저는 인문학 마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먹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먹는 것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식 하나까지 다 이렇게 챙겼었던 시간을 보니까 결국은 밥심으로 이렇게 아직도 끈끈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끈끈하게 찰진 밥을 계속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9년 전에 총각으로 와서 결혼도 하고 딸둘 아버지가 된 시간을 칠곡에서 보내주신 이제 인디공원삼의 이창원 대표님도 네, 예, 반갑습니다. 이창원입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총각이었고 그때는 꽤 날렵하고 우리 지선영 과장님을 비롯한 문 여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훔치려 썼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안 주시고 그렇습니다. 큰애가 이제 내년에 학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칠곡에서 정말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저희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어로리에 와서 잠깐 그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가 서진산 기운을 받아서 지금도 아주 잘 크고 있고요. 뭐 우리 선배님들의 잘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저는 칠곡 인문학 마을의 또 하나의 성과가 우리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는 이 젊은 스태프들이 다들 이 새로운 문화와 관련된 어떤 직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여기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칠곡계, 칠곡군 그리고 칠곡 인문학 마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토요일에 이렇게 이분들 지금 앞에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또 칠곡에서 내외적으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한 자리에 끌어안친 것만으로도 칠곡 인문학 마을의 힘이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칠곡 처음 왔을 때 우리 이장님들께서 선자리를 저한테 정말 많이 주선을 해주셨는데 저 일해야 된다고 거절했는데 요즘은 저희 인디공호삼 선생님들이 선자리를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저한테는 들어오지 않고 이제 우리 젊은 선생님들에게로 그것들이 이제 내리물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보통 이제 본 시작을 앞서서 이제 요런 다들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작은 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쉽게 우리 김영현 원장님 아까 칠곡 이야기 쭉 해주셨는데 처음에 칠곡에 오셨을 때 기억이 좀 나시는지, 네, 그때 공기와 분위기, 네, 어땠나요? 겨울이라서 추웠어요. 그때 그런데 교육문화회관이 거점이어서 왔는데 미군 부대 옆에 있고 그리고 읍내를 갔는데 뭔가 좀 어수선하고 좀 그랬었던 시간이 기억나는데 그러다가 마을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마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을을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일상들을 쭉 보면서 재밌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그 경상도라는 동네를 많이 안 와봤었거든요. 안 와봤었는데 처음 기억나는 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로. 특히 이영석 이장님 말을 정말 못 알아듣겠다. 진짜
뭐라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뭐라 그런 거야? 이렇게 뭐라고. 그리고 다들 뭐냐면 그때 당시에 보면 열정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열정이 말의 의미를 앞서가기 시작했을 때 같아요. 그래서 열정과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도시의 풍경보다는 말의 풍경보다는 사람들이 사는 풍경들, 사람들의 관계의 풍경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아마 이후에 꽤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들어보고 난 다음에 칠곡은 다 전문가들이야? 뭐 말들을 그렇게 잘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후에도 계속 보면서 그만큼 자기 학습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그게 평생 학습관의 효과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공부하는 것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던 기억들이 좀 나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 인문학 마을 하면은 사실은 9년이지만 그 앞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우리 주민분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마을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까지 연결되기까지 굉장히 우리는 당연하듯 하지만 되게 촘촘하게 사실은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우리 유아라트 전 대표님이셨던 김영현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행정과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조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교과서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설계를 하실 때 제일 조금 고민하거나 염두하거나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 지금 가정들의 생각밥상 교육 그리고 우리 마을살이 계획서 짜는 그 의미들을 조금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었어 가지고요. 그때 그 제일 고민됐던 것들은 사람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설계할까였습니다. 결국은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참여자의 역할들까지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 참여 개념으로만 끝나게 되는 경우였는데 단순 참여를 넘어서서 마을 안에서 역할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장님 월급이 한 달에 20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할 때 이장님하고 마을 기자님들한테 이장님과 동등한 자격을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지역에서 계속 마을 강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강사들 양성하기 시작하면서 강사비라는 것도 많지 않은 돈이지만 주기 시작할 때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안에서 자부심이 되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받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비 다 모아놓고 나면 그걸 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한턱 쏘시는 분들을 좀 봤는데 결국은 내가 강사비 받아서 니들한테 한턱 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면서 되게 자기 삶의 자부심을 갖기 시작을 봤었습니다. 결국은 살면서 자기 삶의 역할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무기력감은 되게 많고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어필하거나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마을 안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했었고 송우리 같은 경우 그때 그 팔레트 합창 다니고 만들고 그럴 때 그분한테 마을 어르신한테 강사비를 2만 원씩 이렇게 드렸었는데 옆에서 다른 분들이 자꾸 오셔가지고 나는 뭐 할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나도 이거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강사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한턱 쏘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정말 살면서 마을에서 자기 역할이 실종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동네에서 충분히 이렇게 존중받거나 역할하기 되게 힘든데 그렇게 자꾸 역할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마을마다의 기본적 칠곡 인문학 마을의 강령 같은 것들 좀 만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인문학 마을 사업을 하자. 일회용품 안 쓰기부터 시작해서 내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것들과 공유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쭉 기본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하니까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가려고 하는 아까 칠곡 인문학 마을의 성공 요소는 함께라고 했던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하고 시작했던 거였고
사실 이 칠곡 인문학마을의 최초 설계자는 그 양목에 있는 신동호 커뮤니타스 소장이 이 전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실행과 내용을 만들었던 과정이고 이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저랑 이후에 공동대표를 했던 김준환 소장부터 해서 같이 정말 힘들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낯선 방법이다 보니까 부딪힘도 많고 힘듦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마을에서 그리고 그 평생학습관에서 잘 수용해 주어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마을살이 비용이라고 받는 마을살이 활동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활동가분들에게 직접 지출을 하고 그리고 마을 강산 비용이라는 것들이 그 안에서 나갈 수 있는 것. 사실 지금은 그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정책이고 당연한 과정이지만 9년 전에는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고 그 과정 안에서도 담당하시는 우리 대표님과 지선영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논의와 논쟁들을 한 끝에 결정을 하셨다고 한 소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출을 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모험적인 집행과 정산 방식 그리고 마을살이 안에서 강사비, 간식비의 자유로움, 생각밥상 비용 이런 것들 다 행정에서 시도하거나 결정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할 때 우리 그때 당시에 당사자였던 우리 지선영 과장님께서는 어떤 용기로 그 결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생각하니까 용기인 것 같은데 많이 싸웠잖아요, 우리 그죠? 김영애 대표님하고 정말 많이 싸웠고 이 사업을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이 문학마을 만들기라는 그냥 딱 이름 하나만 들고 문화부에 가서 지역발전위에서 돈을 받았는데 신청을 5억을 냈어요.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10억을 줬어요. 공무생활 하면서 5억 신청인데 10억 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받아서 이제 2013년부터 3년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돈을 집행하는 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목을 이제 집행할 때 이런 방식은 없었죠. 직접 마을에 뭐 경상 보조 형식이나 보조 사업 형식으로 주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전문가 지금 말하면 중간 지원 조직체가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이분들이 집행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에게 집행을 하고 이분들과 함께 이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방식들을 전부 다 다시 정산을 다 모으는 방식 이런 방식은 그때는 생각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질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니 생각도 들긴 듭니다. 다만 첫 해 해보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 대표님하고도 많이 힘들었고 제 직원들이 유알 대표 직원들도 힘들었고 또 우리 직원들도 힘이 들어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정상 교육을 저희들이 따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밥상이라든가 마을 사업 계획서 만들고 생각밥상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 정상 교육을 따로 한번 진행을 하자. 이거는 그래서 주민들이 정산하는 방법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창의적으로 정산을 잘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방법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이제 농업기사 다른 부서에 가서 보조 사업 정산서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 이제 농업이나 다른 거 다 하시는 분들이지만 생계도 너무나 바쁘신데 공무원처럼 영수증 붙이고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 힘든 과정인데 이 문학마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단체장, 우리 농업 부분의 단체장이 되신 분들은 너무 잘하세요, 정산을. 훈련되어 있는 주민들이 계속 양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국가 돈을 쓰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잘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된 주민들을 양성하고 있다. 정말 자부심이 좀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되었지라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러한 정산이라든가 안 그런 마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졌고 그러한 과정들이 또 여러 가지 역경을 겪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산 방식을 창의적으로 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저희가 네, 창의적으로 여전히 창의적으로 안 그래도 그러한 문화들 덕분에 사실은 지금도 이거 써도 돼요. 뭐 우리 반장님들 저한테 1인당 얼마 식비예요? 뭐 이런 질문들 할 때 저도 우리 앞에 하셨던 선배님들 덕분에 편하게 쓰시라, 편하게 쓰시고 다음에 다시 정리하자라고 항상 피드백 주실 수 있었던 이유도 행정이 그만큼 유연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한 행정만큼이나 사실은 또 칠곡의 시민력도 굉장히 문화도시 이야기하셨지만 문화도시 안에서도 칠곡의 시민력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그 과정 안에서는 인문학 마을의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칠곡 인문학 마을 협의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13년부터 활동을 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 정도부터 이제 협의회라는 아예 한번 해보고 나니까는 이제 협의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신현우 회장님께서 대표로 이제 전체 그때 당시에 9개 마을 이렇게가 협의회를 구성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협의회 필요성, 우리 주민 협의회 마을이 협의회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좀 이유나 필요성들이 좀 어떤 지점이었을까요? 글쎄, 협의회 필요성 하니까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3년도에 우리 10개 마을이 인문학 마을살이를 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9개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0개입니다. 저 가산면에 학산 1, 2가 같이 했었고 해보니까 전부 자기 마을에만 바쁘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몰랐어요. 그리고 10개 마을인지 9개 마을인지조차도 잘 기억 못할 정도로 서로 얼굴을 모르고 자기 마을만 다투거렸는데 한 1년 지나가니까 아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회비를 내서라도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서로 웃을 수 있는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에 7개 마을 들어왔었나?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협의회를 구성을 하자. 이런 게 첫째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10개 마을이 마을살이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지고 교육문화회관에 와가지고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저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답답하면 여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하고 그러니까 협의회라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의 이름으로 건의도 받고 또 전달도 하고 이런 구조를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회장을 맡았는 거는 제가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 맡았는 건 아니고 제일 할 일이 없어서 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교육문화회관에 군청에 들어갈 시간조차도 못 내겠다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 일하다 보야 그렇습니까? 마을에서도 바쁜 그 사람이요 다 앉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이런 일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제가 조금 시간적 여유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너가 시킨 대로 할게. 나이도 또 그때 조금 많았고 너가 시킨 대로 할게 해서 회장직을 맡았었는데 역시 능력 없고 실력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후임자한테 연결시켜 줬는데 어쨌든 만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건 같습니다. 소통의 채널을 하나 만들자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80년대, 90년대 산업화가 확 급격히 되면서 우리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를.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심지어 애들이 내 엄마라 그럽니다. 우리 엄마라 안 하고. 그래서 인문학 마을살이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를 찾는 길이다. 동네에서도 우리를 찾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를 찾자는 저거에서 내 동네만 찾는 게 아니고 옆 동네도 같이 찾아자. 전부 다 우리로서 만들자라는 그런 뜻이 그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에서 그러니까 얼굴 10개 마을이 1년을 마을살이 하면서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기억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딸보다 더 자주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활동가분들 일주일에 한 5-6번씩 서로 보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아무래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보다 더 많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정도의 문화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고 또 지금은 교육문화회관 문턱 딸듯이 드나들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희 칠곡 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계 회의실이 마치 협의회 회의실인 양 사용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한데 이제 그만큼 그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좀 생경한 느낌, 아 그때는 그랬구나, 근데 그것들을 잘 해결해 주셔왔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저희 이야기들도 좀 있었지만은 칠곡 인문학 마을 사업이 10년째이지만은 생각보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5억 신청했는데 10억 받았던 것만큼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대안적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도 우리가 좀 예기치 못하게 우리의 속도보다 훨씬 더 외부에서 빨리 알아주고 좀 빠르게 성장을 가지고 가면서 좀 어려운 점들도 사실은 중후반기에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협의회가 중간에 잠깐 좀 활동을 멈췄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신현우 회장님 아까 이영석 회장님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이어받았다라고 하시는데 조금 활동이 멈췄었던 칠곡 인문학 마을 협의회를 다시 재활성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 이영석 전 회장님께서 좀 애써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를 하게 되었던 과정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는 남ген 회장님이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동안 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7년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5, 6년, 7년, 6, 7년 인문학 마을이 이제 성장해 오면서 사실 주민 리더들이 성장이 많이 했습니다. 일부 마을 리더 중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마을마다 리더들의 약간 편차도 있었고 행정의 정보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약간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체 인문학 마을이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 25개 정도 마을이 되다 보니까 인문학 마을 리더들이 다 함께 어느 정도 진짜 마을에 소통할 수 있고 사실 마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의 담당이나 기획사는 언제든지 저희들께서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인문학 마을이 그동안 쭉 해왔는 걸 이 가치를 누가 가져야 주민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문학 마을이 저희들이 사실 뭐 사업적으로 또 할 수도 있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바빠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편차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약간의 해소하기 해가지고 협의회에서 또 행정에서 또 기획사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아마 인문학 마을 협의회가 지금도 계속 뭐 존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사업도 한 1월 정도 사업도 멈춰 있었고 행정도 아마 그때 한상 계장님 다시 자리하셨던지 한 열흘 정도 지났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호 반장님 오뎅탕 끓여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 졸업했던 이제 자립마을이라고 일기하는 마을 일기 마을들이 협의회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10만 원씩 또 내가지고 기금 1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다음 회장님께도 전달해주기도 하고 뭐 이랬던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회장님 두 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현 회장님께서는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요즘 올해 협의회 구조가 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지금 어떤 실무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우리 활동가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회장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처음에 10개 마을로 시작해서 한 개는 뭐 잘 모르고 이제 9개 마을로 처음 계속 시작했던 것 같아요. 9개 마을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2배, 3배가 넘는 30개 마을이 넘는 마을이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전에는 회장, 부회장 2명, 사무국장 1명, 감사님 2분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권역별로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권역별로 다 같이 그 30몇 개 마을이 같이 모이기도 힘들고 해서 세개 권역으로 나눠서 세개 권역 그 부회장님들을 모시고 그 권역에 올라오는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그 권역 부회장님들하고 업체 그 하고 교육문화회관 한상혁 회장님하고 해가지고 월 1회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위해서 그 인디공호삼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는 뭐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실무진 그 대외협력 사업단장하고 그 편집단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회의해가지고 그 각 권역별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항을 월 1회 그 연석회의 때 반영을 하려고 하도록 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대한 저는 사무국장님하고 대신으로 어느 권역 가리지 않고 참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냥 계속 노력하는 일이 제일인 것 같고 열심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그 권역 부회장 통합 부회장제에서 3개 권역 생활 권역으로 해서 부회장님들을 외관, 석적, 북삼 이렇게 해서 좀 큰 읍 중심으로 부회장님들 3분이 이렇게 선출돼서 각 권역장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구조, 그리고 실무에서 편집단장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대외협력사업단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사무국 운영을 담당하고 사업의 진행들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활동의 진행들을 함께 해주시는 그런 구조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방금 잠깐 깨알 자랑 좀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회장님 말씀에서 캐치하신 거 없으세요? 실무자 회의를 주일에, 편집단장 회의를 주일에, 사무국장님하고 회의를 주일에, 전체 회의를 월 1회 하면은 인디공호삼은 주 5회를 인문학 마을사 주민분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그만큼 좀 정보의 격차나 이런 이야기 결정의 구조들을 만들어 가기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투자가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 이제 한선혁 계장님이 2019년부터 3년 정도 인문학 마을을 담당하시면서 그만큼 행정도 사실은 그렇게 시간을 내주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장님도 앞에 2 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영현 원장님, 그리고 지선영 과장님 이렇게 쭉 계셨지만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바람에 그 뒤에 3년을 이어받은 분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어깨에 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도 또한 인디공호삼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는 잘 행복하게 마을살이를 해왔지만 대외적으로 인문학 마을 이제 뭐 성장이 끝난 것 같아 보이는데 뭐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뭐가 다른 거야 매년 뭐 이런 좀 이야기들이 대내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좀 보내왔는데요. 그때 우리 한선혁 계장님께서 굉장히 계장님 어떠셨는지 성과를 좀 중요시되는 뭐 답답했습니다. 자리에 처음에 오니까. 인문학 마을 사업들은 굉장히 이제 정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재밌는 솔직한 대화 말씀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선영 과장님도 행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고 저도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지선영 과장님보다 제가 더 소수직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소수직렬이 사실은 보직받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대신에 이 자리에 꽂혀졌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내가 오래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외압들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믿져봐야 본전 아닌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는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이라는 어떤 외부의 시선들은 저한테 사실은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었고 제가 살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2가지 워딩이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는데 있었어요. 그 인문학 마을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인문학 마을이 갈 것이다라는 어떤 제 나름의 어떤 판단들이 좀 있었었고 뭐 제가 존경하는 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관계없는데
그런 문구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역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에서 조직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문학 마을은 오래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 기조 안에서 좀 사업들을 하자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들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선영 과장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창조적인 어떤 예산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그냥 인디공사에도 매주 회의하자 하는 이런 게 부담일 거라고 생각 못하고 제안들을 했었었고 또 주민들하고도 이 부분들이 또 공유돼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또 연석 회의도 만들자고 했고 그리고 또 협의회 총회나 원래 같은 경우에도 무엇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면은 내가 그게 참여 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공유하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인문학 마을이 쭉 발전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었었고 그 과정에서 저도 자랑하자면은 안착된 회의 구조 그리고 협의회 자체가 사업반장님에서 그 활동가 기자분까지 좀 확대된 어떤 그런 영역들 그리고 그것들 실험한 게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하고 말았는데 주문 주도형 축제를 처음 해봤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2군방 3방과 했는데 정말 이루어지는 거 보고 저도 참 신기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문학 마을이 확대됨으로 해서 좀 주민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들, 이 성과 공유의 과정도 뭐 이유미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행정에 그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주민들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돼서 이제 이유미 팀장 고생했는데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잘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박수 달라고. 네, 제가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 성과 저도 이제 부끄러웠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뭔가 반복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반복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 새로운 거 우리 그 다음 스텝은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제가 다른 선배님한테 물었을 때 그 선배님이 저한테 그거는 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과와 성장의 목표는 당사자들이 정하는 거다. 그거는 이제 그들의 몫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조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9년 전에는 우리가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막 이야기되다가 또 최근에는 이렇게 어떤 막 소규모 335의 어떤 작은 공동체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마을 공동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나 마을 공동체는 이제는 다시 시대의 저편으로 가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공동체의 어떤 중심 가치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안에서 우리 이창원 대표님 처음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래도 제일 관찰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접적 참여자와 간접적 참여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조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대의 흐름 안에서 네. 예, 일단은 제가 살이 많이 쪘다는 게 가장 큰 변화. 왜 찐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아쉽고 중심 가치가 변화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 동의를 좀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어떤 선구자분들이 만들어 놓으셨던 제시했던 중심 가치는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옷을 좀 바꿔 입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봄에는 봄에 맞는 옷이 있는 거고 여름에는 이제 반팔 입었다가 가을에 다시 긴팔 입는 꺼내 입는 어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어떤 형식 형태적 변화는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거는 주민분들이 오늘 이제 권영자 반장님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마이크와 카메라를 겁내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첫 발표 1전차 분들은 나와서 전부 다 첫 마디가 떨려요로 시작을 했는데 권영자 반장님 처음에 저렇게 사회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애드립도 치면서 저게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행정과 제가 이제 칠곡에 한 10년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부서들하고 만나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정책 전반의 인문학 마을의 어떤 가치와 형식을 많이 빌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스며들었다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그래도 차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뭐 아까 중심지 뭐 활성화나 우리 권역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어떤 지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문학의 어떤 형식과 가치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와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스며들게끔 우리의 어떤 공동체적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저는 행정과의 어떤 소통 방법에 있어서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최근에 제가 칠곡군에 와서 칠곡군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 뒤에 글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있잖아요. 우리가 파리 이러면 에펠탑 뭐 생각나고, 뭐 서울 이러면 딱 생각 뭐 남산타워나 뭐 숭례문 딱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외지에서 오면 칠곡하면 여기는 현수막이 왜 이래?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과들이 이제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도시 정서를 좀 대변하는 것까지 가지 않았나. 이게 다 인문학 마을 덕분이 아닌가 칠곡을 만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가치들을 정말 이렇게 좀 본질적인 공유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고, 가장 큰 변화는 칠곡에서 이제 이창원을 더 이상 잘 찾지 않는다. 이유미로 충분하다. 그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이유미 팀장도 저를 기특한 게 이렇게 말 잘 못했거든요. 처음에 나올 건 진짜 사흘에 한 번씩 저한테 울었거든요. 못 해먹겠다고. 제가 버텨라. 네가 뭐 하겠냐, 이거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어르고 달래고 때리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사회 보는 거 보니까 이분들 이 선배님들 앞에서 안 쫄고 사회 보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특하네요. 네. 네, 저도 마이크를 막 양이 한 100마리 나오는 목소리 하다가 순서는 아닌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우리 활동가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원장님, 그러니까 왜 다시 마을이어야 하나라는 것들, 이렇게 지금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문화도시에서 생겨난 공동체들이 다시 마을을 하겠다라고 왔는데, 관심 공동체나 취향 공동체는 합이 잘 맞추기가 좀 빠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소위 인문학 마을은 그 되게 에덴 동산 같은 곳이구나라고 했다가 들어와서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임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갈등들이나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냥 우리는 문화도시 가서 관심 있는 거 하고 재밌게 지내면 되는데, 왜 옆에서 자고 일어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왜 마을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해주면 우리 반장님들이 좀 가스 할명수를 마시듯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그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공동체 개념이었다가 꽤 오래 근래 들어서 문화부에서도 여가라는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취향과 관심도 공동체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취향과 관심이 욕구와 연결되다 보면 굉장히 단편적 관계 방식들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역 공동체라고 하면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한 관계와 질서들이 있어요. 어른들을 대할 때부터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때부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사는 거는, 발 딛고 사는 것은 지역이라는 개념이고, 지역의 가장 기초 단위는 마을일 거고,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게 집인데, 아까 제가 우주를 집이 우주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런 집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안에 관계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 관계성은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관심과 취향은 정체성으로 얘기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인문학 마을에 사람의 문의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정체성은 결국은 삶의 태도와 양식들인데 기존의 문화를 해석하는 방식은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문화라고 해석했다가 그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부 정책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이후에 만들어진 게 문화기본법인데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를 삶의 총체적 양식, 의식주 일관들이 모든 영역을 문화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삶과 밀착해 있는 정체성과 방향성과 지향성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였고 그것들의 기본이 형성되는 곳은 마을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국은 갈등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마을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었고 처음 제가 왔을 때 그 쭉 얘기 듣다가 그 회장님의 그 마을의 초롱계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은 초롱계가 옛날에 가난할 때 누군데 집에 상을 나가면 불이 없을 때 초롱불을 밝히고 들어가서 그 집 상을 차려줬던 전통이 있는 칠곡의 문화를 보면서 그렇게 같이 사는 것들에 대한 의식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위기에 봉착하면 결합력들이 되게 높아지죠. 사실은 지금은 굉장한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되지 않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데 취향과 관심 공동체에서는 그것들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이라는 곳을 바라보면 다양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쭉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도 이런 위기, 우리보다 더 심한 위기를 겪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노년 세대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그 치매를 걸리거나 힘들어하면 혼자 살거나 거진 방치하다시피 유용원에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을 스스로의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처음 초기에 인문학 마을은 아이 돌봄으로부터 출발했었지만 이제는 노년 세대에 대한 돌봄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작동될 수 있는 이 공동체성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화도시나 미래세대나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 마을이 취향과 관심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삶을 살기 위한 공동체성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태도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만들어갔던 것들이 인문학 마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해소가 되셨나요? 아마 조금 이런 굉장히 많은 변화와 파도 안에서 인문학 식구들이 굉장히 많은 살이를 해왔습니다. 우리 지선영 과장님 좀 막 그 안에서 파도 안에서 같이 넘다가 이 3년 정도는 이렇게 밖에서 물론 생소한 곳에 가셔서 힘드셨겠지만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3년 정도 밖에서 인문학 마을을 좀 거리를 두고 바라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잘해왔구나 드는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이고 자랑 아까 제가 너무 자랑 많이 해가지고 과장님 자랑할 시간을 좀 드리고 아 또 밖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건 또 뒤에 행정이 또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하셨던 게 있는지. 네. 며칠 전에 제가 공무원 생활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인문학 마을이 이제 9년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2000년도 농기센터에서 여기 오고부터 교육, 학습, 인문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인문학 마을이 9년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연계성이 있게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은 원래 다 아름다워 보이고 또 그때 그런 의미가 가사처럼 있었는 거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개장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신현우 회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지회장 부엌에 안 들어가면 그릇 깰 일 없대.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 깨가면서 밥을 해서 우리가 밥상을 차려서 먹는 그런 우리 문학 식구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밖에서 바라보면 이 문학 마을을 바라본 눈들이 여러 가지 눈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
세계에서 일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행정가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일에서 힘든 과정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일만큼 가치 있는 일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릇들 많이 깨지고 계시죠? 그릇들 많이 깨지고 있는데 밥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한 과정인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감사패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긴 했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내년에는 칠곡 인문학 마을 평생학습 담당계에서 이제 본청에 다른 실무국이 생기고 본청에 인문학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무계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더 인문학을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좀 하겠다라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 앞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 안에서 이렇게 평생학습계 안에서 굉장히 따뜻한 울타리에서 활동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행정이 좀 이관되는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상혁 계장님하고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 조직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또 요걸 담당하셨던 행정 당사자들과 앞으로 담당할 분들과 현 담당자들 뭐 이렇게 해서 좀 행정은 좀 어떻게 인문학 마을 사업 안에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상혁 계장님이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장 한 달 후에 이야기여가지고 네,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지. 고민이 없는데 고민이라 할까 참 그것이 답변하기가 고민인데 먼저 앞 질문에서 제가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문학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글얼문, 문이문, 그리고 문문이라고 이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무형화된 부분들을 유형화로 만드신 분이 우리 행정안의 지선영 과장님이잖아요.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그 역할들 이어받은 게 이제 저였고 또 이후에 또 어떤 행정이 와서 또 계속 이제 진행을 하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키워드는 제가 와서는 그러니까 주민주도란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올 하반기부터 우리 인문학 마을 주민들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주민 주도를 극복하고 협치로 가야 된다는 어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주민 주도로는 칠곡이 그건 기본이 아주 기본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행정하고 사이에서 어떻게 협치하며 나가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은 주민들은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또 주민들에 대한 세세한 어떤 이해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도 역으로 어떤 그런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이해 구조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이 오면은 항상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칠곡 주민들이 인문학 마을 주민들이 쓰는 언어들은 굉장히 놀랍다고. 근데 그게 그냥 미사 여구 아니 화려한 언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인문학을 중심에 두고 여기 계신 주민들이 쓰는 언어들을 행정이 고스란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체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행정이 이룰 수 있는 행정 혼자로서는 오로지 일구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렇게 조직 구조가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면은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달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항상 주민들께서 협치라는 개념 안에서 행정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인문학을 중심에 둔 어떤 고민을 가지고 행정한테 그 언어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행정은 그것들을 경청할 수 있고 거기에 덧붙이면 지금 인디053이 하고 있는 이런 조직의 어떤 역할들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면서 인문학 마을 사업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고민들을 항상 하는 그런 장들을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상시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예. 네, 이어받아서 그러면 혹시 이창원 대표님 다음 이제 행정이나 저희 같은 외부 협력 업체나 이런 협의회 사무국의 일원들도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인문학 마을 관계자들이라고 표현된 인문학 마을 식구들은 좀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인문학 마을과 좀 큰 협력적 구조를 가질 수 있을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아이디어 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선배님들한테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 나름의 이렇게 좀 이유미 팀장하고 쭉 했던 원칙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가금 불가원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적정선을 좀 지켜서 서로의 역할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역할들을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대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관 혹은 주도,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주인 의식은 가지되 소유를 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과가 참 여러 가지가 나는데 이 성과에 대한 소유는 이 칠곡군의 인문학 마을의 참가자 모든 사람의 것이지 이게 뭐 저희가 잘해서도 아니고 뭐 행정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주민 잘한다고만 될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문학 사업들을 이렇게 한 10년을 되돌아보면 약간 삐그덕했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보면 이 문제들은 늘 있었으니까 독점적 소유를 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됐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소유는 정말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인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매년 그러니까 입찰이라고 하는 용역 입찰이라고 하는 그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주민분들 역시 마을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리더로서의 선택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우리 또 행정도 어떤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위치가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잘났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선택을 받아야 이렇게 나와 이 상대의 관계에 의해서 이 어떤 위치 이런 어떤 뭐 권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또 우리 칠곡군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칠곡군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열린 도시이고 굉장히 개방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저는 이 가치를 좀 지켜 나간다라고 하면 계속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다음을 이야기할 때 사실 문화도시 이슈가 빠지지 않아요. 그죠? 저희도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 혼선도 있었고 활동가분들도 서로 역할들을 찾아가는 아픈 기억들이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 문화도시 사업은 초입 단계이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 활동가분들이 그 도시 안에서도 어떤 더 관계성을 맺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 이건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호떡 뒤지듯이 이건 것 같다가도 이건 것 같고 이런 것 같아. 근데 제일 큰 핵심은 인문학 마을과 문화도시 사업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인문학 마을은 좀 어떻게 관계과 자리매김은 아니고 관계를 가지고 더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을 네. 좀. 그 인문학 마을하고 문화도시하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문학 마을의 다음 단계가 문화도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정책에서 사업을 할 때 또는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주민들을 어떻게 보는가 따져보면 첫 번째 단계는 대상화시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생각했다가 두 번째는 참여자로 전환시킵니다. 세 번째는 주체로 세웁니다. 거기까지 쭉 갑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치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참여까지는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꽤 많은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 단계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결정할 거라고 했을 때는 모든 곳에서 행정에서 책임지고 결정하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행정도 그게 익숙하고 주민들도 익숙합니다. 근데 자치분권, 아까 제가 30년 됐다고 했지만 자치분권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 못합니다. 이미 그 중앙정부 예산들이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돈이 얼마나 많이 넘어오는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문화 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양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행정도 잘 모르고 민간도 잘 모릅니다. 알아야지 면적을 해먹는다고 할 것처럼 사실은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찾아서 실제 작동시키는 방법들까지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그래서 문화자치력을 얼마나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문화도시는 그런 것들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훈련됐는데 작년에 문화도시 심의할 때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1년만 좀 더 놔두면 정말 좋아질 텐데 정말 1년 놔뒀더니 정말 좋아졌습니다. 개념도 많이 바뀌고 방향도 많이 바뀌고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라는 기본적 개념과 방향으로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해왔던 경험들이 어떻게 공유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단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인문적 경험이 있는데 어떤 인문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진화할 것인데 라는 얘기인데 아마 인문학마을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워크숍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상호작용 워크숍. 상호학습의 구조들. 잘났든 몰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내 옆에 있으면 나한테 영향을 주고 나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얘기 했던 것처럼 아마 그 잘난 사람만 손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라도 이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전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 마을 하면서 간간히 계속 혼자 고민할 때 울컥울컥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가장 울컥 많이 했을 때 옛날에 김종호 반장이 군수 상반도 여기 서 있을 때 군수 생활할 때 그때 정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 평생학습 축제하고 인문학 축제 할 때 혼자서 그 몇백 명분의 밥을 다 해서 그 밥 나중에 먹으면서 축제를 만들어왔던 시간들 그에 대한 감사들 이것 잘 못했던 것들이나 금남리의 갑도라는 길을 만들 때나 굉장히 많은 감동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을 해석하고 그걸 가치화시키는 작업들이 이제 문화도시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마 우리 활동가 분들이 문화도시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지금 또 이제 가보니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젊은 사람 많으니까 나 가도 되나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가만히 우리 원장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인문학도 사실 처음에 우리 아까 덕산리 어머니도 공연에 인문학 뭐고 인도에서 온 문학이라 하더라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처럼 문화도시도 어려운데 계속 하다 보니 10년 되니까 이제 다들 인문을 체감하듯이 그 안에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항상 배우고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했던 습성들이 만나면은 굉장히 큰 도시와 나에게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우리 문화도시 하면 우리 이영서 회장님 또 추진단 하시면서 또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마지막 뭐 이렇게 좀 마무리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도시 안에서 우리 칠곡 인문학 마을이 또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칠곡 저희들이 처음에 문화도시 추진단에서 활동할 때 사실 뭐 시민문과, 동아리문과, 마을문과 하여튼 본과로 시작을 했거든요. 본과로 시작할 때는 약간은 자본도 조금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문화생태계로 바뀌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칠곡의 인문학 마을 활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깊숙이 제가 활동을 또 하시고 있고 또 거기 활동가 외인 또 마을 주민들도 상당히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해가지고
지금은 또 제자리로 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그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를 설정을 하기 전에 상당히 그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 7곡을 선정하기까지는 그 김영일 여기 옆에 있는 김영일 원장님이나 김전하 대표님이 너가 7곡이 잘하는 거 인문화가 있나? 그걸 베이스를 깔아라 할 때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뭐 김전하 대표님, 뭐 김영일 원장님이 잘하는 걸 아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금도 그 7곡 문화도시에서 7곡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 7곡은 아마 7곡 인문학마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문학마을 식구들은 그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 앞으로 이제 또 인문학마을이 또 문화도시하고 아까 우리 한선영 교장도 얘기했지만은 협치 잘해가지고 문화도시도 되고 성장하고 인문학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문화도시 우리 2년 하면서 준비부터 2년 하면서 새롭게 진입하는 마을이 사실은 다 문화도시 활동에서 우리 활동가분들하고 관계 맺어지고 그렇게 다시 인문학으로 진입을 하시는 그런 구조들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서로가 서로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하니까 인문학도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현우 이사장님 쭉 들어보니까는 많은 이야기도 오늘 좀 나눴는데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니 인문이라고 하니 이런 거더라라고 우리 어린 것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우리 김영현 대표님이 처음에 인문학은 문자 그럴 문자였었는데 지금은 문이 문자라고 한다. 저는 밖에 나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7곡 인문학은 문이 문자다. 그 문이 문자가 뭔가 하면 그럴 문자 앞에 시를 살짝 붙는 겁니다. 그게 문이 문도 되고 옷감의 문이 그 다음에 주름살 문도 됩니다. 인문학은 노인들의 주름살 속에서 모든 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뭐 밖에 나가가지고는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7곡 인문학은 사실 전국의 234개 시군구에서 대부분 마을 만들기 다 합니다. 그런데 7곡 인문학 마을은 조금 다른 게 있다. 전 주민이 선생이고 전 주민이 학생이다. 우리 주민들이 가르치고 주민들이 배우는 게 7곡 인문학의 특징이다. 또 하나는 그렇다 보니까 잘 먹고 잘 놀자. 먹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게 제일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첫 목적이었다. 또 하나는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한다. 우리 행정은 주민들이 칼국수 만든다고 반죽하다가 물 좀 많이 부어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도 아무 소리 안 한다. 왜? 밀가루 샀는 거 있고 부추 샀는 거 있고 다른 재료는 그거 똑같으니까 절대 얘기 안 한다. 이게 7곡 인문학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각처에서 야 희한한 동네다. 정말로 그러나 그래가지고 벤치마킹도 오고 또 날 불러가 이야기도 해달라 그러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가 한 7년 잘하고 나니까 요게 시기하는 놈이 나왔어요. 질투하는 놈이. 코로나19라고. 거기 똑 들어오더니만은 입도 막아놔놓고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러고 만나도 대화하지 마라 그러고 또 위에 그 해놔는 먹는 거 먹지 마라 그러고 이런 고약한 놈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결코 저거 방해한다 그래도 우리는 이길 겁니다. 인문학은. 예, 코로나 그거 이제 뭐 얼마 안 가서 그냥 코로나 같이 사입시다. 지금도 뭐 위도 코로나하고 1000명대를 오고 간다 그러는데 좀 있으면 그 힘 못 씁니다. 아까 우리 율일에 코로나 이긴 그 반장님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인문학 활동을 할 때 아까 어디 우방 신천지에서 얘기하죠. 죽깅. 예, 지구를 살리자 하는 거. 7곡 인문학의 특징이었습니다. 문화 강자가 아니고 온 동네 온 주민이 같이 모여서
청소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하는 거, 이게 마을 가꾸는 거, 이게 칠곡 인문학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지구 온도가 뭐 2도 상승하면은 뭐 어떻다 하고 50년 동안에 뭐 1.2도가 올라갔다 그러고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 가면은 뭐 2도 온도 2도 올라갔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단 말이고, 열대지방에 저 40도 50도 되는 사는데, 아닙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여기 들어올 때 36.5도였었는데 2도 더 올라가 38.5도였던 것 같으면 이 자리 못 썼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지구도 그 온도에서 2도가 더 올라가 버리면 지구 죽습니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닌 다 같이, 예, 공동적으로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칠곡 인문학의 특징으로 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해석해 보니까 칠곡 인문학이 아까 우주 이야기 오늘 많이 나오는데 우주를 구하고 계시다고 우주를 구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시간이 지루하시지 않을까봐 제가 좀 조바심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실 밤새 이야기를, 이건 2박 3일 각인데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실은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아쉽지만 우리 하나 정도의 질문 정도는 사실 한 3-4개 정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한두 개 정도만 질문 받고 조금 마무리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이진 편집단장님. 네. 활동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활동가이긴 한데요.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마을 조직이나 경제 활동으로 변화를 추구한 활동가들이 있을 경우에 그 당사자 조직이 인문학 마을과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마 작년 우리 올 초부터 계속 우리 직능단체 이야기들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활동가분들 계속 이제 칠곡 인문학마을 협의회도 법인화 이야기들 조금 오고 가고 있고, 마을 기업이나 이런 어떤 경제 공동체로 가면서 인문학 활동가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또 어떤 좀 인문학 마을과 인문학 마을 협의회와 좀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할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을 좀 원장님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어려운 거는 질문을 원장님한테 다 모는 걸로. 멀리서 오셔가지고 지금.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꽤 많이 있죠.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 요즘 그 모 도시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랑 지역 사회적 기업들하고 워크숍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설립돼 있는데,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답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지지받거나 응원받는 것보다 인건비나 아주 단순한 지원 구조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은 감동적 사례로만 얘기하고 데이터를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 효과들을 사회적 가치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아까 칠곡 인문학 마을이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라고 했을 때 이 경험이 갖고 있는 사회적 효과, 지역의 변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을 때 아이들 교육하기 좋거나 노년 세대가 살기 좋거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거나 국가 아젠다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국가 전략들이, 정책들이. 근데 거기와 연결시켜내는 데이터를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데이터를 만들면 이런 사업과 이런 활동을 하는 단위들이 충분히 지원받고 지속화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치 데이터를 전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도태되거나 지지받고 응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직능단체나 어떻게 변화된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지역사회 효과를 만들어 왔는지 그런 것들이 지역의 입장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과 만나는 또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자치력에 의해서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통합적 경로를 설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어떤 지역사회 효과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류 작업들, 체계화하는 작업들, 그것들을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인문의 가치를 어떻게 또 데이터로 경제적 또는 숫자 뭐 이렇게 해석으로 인문의 가치를 좀 해석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회의 경제적 가치로 또 전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 저희가 고민하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선혁 회장님부터 네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이제 인문학 마을 주민들 오늘 1년 달 살았지만 9년도 잘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표현에 구부 능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우리 구부 능선을 함께 넘어온 우리 인문학 마을 식구들에게 응원의 인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네, 네. 오늘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늘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10년을 맞이하는 인문학 마을 식구들 여전히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힘을 내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뭐 1년 회장했고 앞으로 1년 더 회장할 계획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계속 회장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 한해 인문학 마을 식구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쭉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인문학 마을은 저도 성장시키고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마을에 대해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항상 그 외관 2번 도로길에 꺼지지 않는 등대로 불 좀 꺼주시길. 예, 저희가 항상 제일 늦게 퇴근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빛이 밝혀져 있는데 그렇게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요.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해서 제가 다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맛있는 밥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8분, 저까지 8명, 7분을 바라보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신 공통점은 7고 인문학 때문에 한번 울어봤다일 것 같아요. 7고 인문학 마을 때문에 다들 속으로든 겉으로든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이 아닐까. 기쁨의 눈물이든 슬픔의 눈물이든 어려움 힘듦의 눈물이든 이렇게 다 한번 7고 인문학 마을을 위해서 울어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